안녕하세요. 무와 문화예술마당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들은 이근우 스튜디오에서 새롭게 리모델링된 그 유튜브 채널 첫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그 이근우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리고 무와 문화예술마당의 대표이신 장부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 채널이 생기게 된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무와 문화예술 마당에 대해서는 이근우 박사님께서 조금 그 유래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 만드는 멤버들은 저와 함께 이제 네팔 봉사를 2004년부터 하게 된 문화예술 팀입니다. 근데 이제 네팔에 대한 봉사는 내가 1982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그 봉사를 하러 갔더랬어요.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3년 동안 못 가고 있는 그런 처지인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올해부터 다시 이제 부활해서 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처음은 의료 봉사로 시작했지만은 2004년부터는 문화예술, 그래서 이제 네팔 화가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전시회도 하고 또 이제 같이 투어도 하면서 그런 예술적인 것을 서로 나누고 또 우리 팀이 네팔로 가서 전시를 하고 또 거기 있는 예술가들하고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런 모임이 이제 그런 경험담이라든지 또 같이 동호인들하고 정부도 교환하고 재밌는 얘기도 나누고 네.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이거 만든 게 이제 그거예요. 네, 그렇죠. 박사님이 이제 사실은 이 초창기에 봉사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 대체로 우리가 뭐 의료라든가 이렇게 직접적 일차원적인 봉사의 활동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적인 어떤 지적인 어떤 이런 쪽 봉사는 아마 처음 시도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네팔에 의료 봉사를 가면서 네. 봉사가 끝나면은 우리를 도와줬던 거기 또 봉사원이 있잖아요. 네네. 그 셀파라든지 우리 밥도 해주고 천막 쳐가지고 이제 잠도 재워주고 그 우리는 의료 봉사만 하면 되거든. 네. 이제 그분들이 노고를 이제 위해서 우리가 우리 멤버들이 이제 역할을 바꿔가지고 우리 멤버들이 밥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대접했어요. 네. 그런데 거기도 정치가 이제 복잡해 놓으니까 이제 공원에서 할 수가 없어서 호텔에 간 거예요. 네. 그 호텔에서 가서 한 100명이 먹는데 700달러. 700달러요. 그래 우리 신라 호텔 같은 데서 700달러 가지고 100명이 먹을 수 있나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 계속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계속했어요. 하면서 내가 초청한 주 대상이 이제 의료인으로서 봉사에 참여해줬던 분들하고 예술인들, 정치인들을 내가 초청을 안 했어요. 네. 그거 너무 뭐 시끄러워가지고. 그 뭐 어디나 시끄러운가 보다. 그래서 이제 정치가는 빼고 주로 문화예술인들을 내가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우리가 가면 의료봉사와 관계없이 또 이제 교류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 내가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부터는 의료봉사를 그렇게 크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축소하면서 그럼 뭘로 대체하면 좋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문화예술이에요. 이미 터는 닦여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여러 회원들하고 함께 우리가 그런 교류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여기 왔다가 가서 한국의 예술을 소개한 것도 많고 그렇죠.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처음 가서 만들 때는 설치 미술이 뭔지를 네. 그래서
우리 이경영 교수가 가서 설진 미술을 하니까 이것도 미술인가 이게. 그런데 이걸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초청해서 한국을 보여준 그 화가들이 나서가지고 이경영 결론을 교수 대신에 자기가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술이라 이거. 이제 그런 게 결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무화 문화 예술 마당이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네팔하고 인연을 뭐 끊을 시작점이 이제 네팔하고 인연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럴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이제 무화라고 하는 저희들 타이틀은 이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좀 사실은 정확한 이해가 없어요. 그 무화에 대한 어떤 의미적인 걸 박사님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무화는 그 제 호예요, 호. 그 저는 뭐 이제 그 우리 세대에서 호를 갖는 사람도 있지만 안 갖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런 걸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 의사들이 하는 의료인 그 미술 전시회가 있었어. 네. 그때 내가 그림을 저 동양화를 하나 그려가지고 제출을 하는데 그거는 격식이 호가 있어야 되잖아. 동양화니까요. 동양화니까. 갑자기 호도 없는데 뭘 할까? 그래서 내가 이제 있던 당시에 국립정신병원에서는 있는 작은 그 동네가 이름이 중국놈이에요. 그래서 내가 호를 중국이라고 해서 매일 새벽에 이제 삼천공원을 내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재활한다고 이제 산책을 하는데 거기서 만난 분이 당시에 국제대학 학장 하시던 분하고 그다음 서예가가 있어. 네. 이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원래 그 유학자예요. 네. 유학자인데 이제 종교는 기독교고 또 이제 그 서예를 잘 하셔. 네. 그분이 나보고 호가 있느냐 이래 묻길래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무화라고 지어줬어요. 네. 없을 무자하고 네. 어찌 하자 하인을 막론하고 갈 때 하자 사람 하자라고. 그래서 뜻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의사니까 예. 사람을 가려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봐야 되고 돈 있는 사람도 봐야 되고 네. 그 환자를 보는 거지 이 환자는 보고 이 환자는 안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게 딱 맞아. 예.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내가 호답게 받은 것이 그분한테 내가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무화라고 쓴 거예요. 예. 무화의 뜻이 또 그렇게 그 기쁜 뜻도 있고, 그다음에 또 박사님의 어떤 그 어떤 직업에 대한 어떤 의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문화예술적으로 봤을 때 또 저희 문화예술인들이 가져야 될 또 하나의 마음 자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대상이나 이런 모든 영역을 떠나서 좀 순수한 어떤 사람의 자세로 바라보고 또 서로 소통하는 이런 의미가 저희들이 그 무화 문화 예술 마당에서 그 뜻을 앞으로 잘 이어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초대 우리 무화 문화 예술 마당에 우리 장문식 교수님 오셨는데 그 전에 이게 원래 무화 문화 사랑방이라고 또 지침 활동했었죠. 그때 활동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에 박사님을 뵙고 그때가 아마 2004년 4년이죠. 네, 그랬는데 제가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많이 이제 마음적으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2005년도에 네팔을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2005년이요. 네, 처음 2005년도에 네팔을 가게 됐는데 그 전에 너가 무화문화 사랑방을 그 전까지는 이제 박사님께서 쭉 해오셨는데 그걸 맡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 전에는 물론 다른 분도 있었겠지만 아마 이런 예술 쪽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네팔 가죠. 그리고 다 팽개치고 네팔을 떠났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네팔 지금 얘기지만 마음적으로 정말 그런 부자가 없었습니다. 네. 마음적으로 가서 너무나 좋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저희가 한 12일 정도 있다가 왔는데 이 무화문화 사랑방이었습니다. 그때 이름은. 그래서 박사님께서
이거를 이제 보육원에 지금 이 사랑방이 광명보육원이라고 경기도에 위치해 있는 거기에 설치가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자. 네. 그렇게 해서 문화적인 걸 아이들한테 좀 투입하자.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제가 옆에 이제 이경희 교수님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고 또 이제 처음으로 그 손 잡고 걷기 대회 네네. 1회 시작해가지고 2회, 3회 쭉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팔 화가 교류전. 네. 예. 물론 그 전에 제가 맡기 전에 한 두세 명이 이제 앞에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맡게 되면서 양쪽에 서로 교류전을 시작해서 아마 꽤 오래 교류전을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는 이제 광화문에 있는 광화랑을 많이 사용했고요. 저희가 이제 네팔에 가서도 뭐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이 갔는데 저희들이 이제 가서는 거기에 주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 날 오픈만 하고 저희는 이제 또 봉사단과 같이 떠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쭉 투어와 봉사를 같이 하면서 돌고 와서 마지막 날 전날 아까 말했던 리셉션도 하고 철수를 하고 그 다음 날 바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와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 무화 사랑방이 전신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한번 이런 거를 만들어 보자. 박사님의 그 뜻을 저희가 좀 이어서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돼서 그렇게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는 재작년 18년도부터 코로나 직전부터 사실은 천리포 갤러리라든지 이런 데서 네. 계속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시는 네팔 화가 작품전입니다. 네네. 그래서 박사님이 그동안 그 모아두었던 작품들, 소장하고 계신 작품들을 가지고 지금 계속 전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천리포 갤러리하고 구로동에 있는 NJ 갤러리에서 열게 되었고요. 올해는 이제 계획이 천안에 있는 갤러리와 경주에 있는 갤러리를 한 2번 정도 지금 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요 시발점이 무화문화 사랑방이 이제 시작돼서 저희가 이렇게 문화예술문화마당으로 바뀌어서 계속적으로 아마 앞으로 이제 봉사와 현재는 이제 전시 위주로 하겠지만은 조금 더 저희들이 탄탄하게 되면 봉사와 투어와 네팔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여서는 박사님의 특강도 저희가 프로그램에 넣어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무화 문화예술마당의 좀 흐름에 대해서 그 이근우 박사님과 장무식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조금 정리를 해보면 무화 문화예술마당은 거슬러 올라가서 무화 문화 사랑방이 이게 광명보육원이라고 하는 보육원에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문화예술 활동이 하나의 초기적인 활동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팔 관련 문화예술 봉사였는데 한국 네팔 그 아트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한국과 네팔의 작가들이 서로 교류전과 왕래가 있었고요. 또 이런 활동에 또 그 바운다리나 또 관계되어지는 게 저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 아카데미아의 어떤 또 활동과 많이 연계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근우 박사님 이렇게 이제 전면에 나오시면은 이게 가족 아카데미아의 어떤 활동인지 또 어떤 다른 건지 뭐 이렇게 구분이 안 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연하게 문화예술 관련의 어떤 활동은 문화 사랑방의 어떤 전신을 이어서 무화 문화 예술 마당에서 이제 이어나가는 걸로 조금 정리가 된 걸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많은 채널에서 이근우 박사님의 어떤 책에 관련된 얘기, 또 어떤 정신의학적인 얘기, 뭐 이런, 저도 뭐 사실은 그 많은 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기반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또 이근우 박사님의 어떤 새로운 어떤 장르,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이근우 박사님의 어떤 활동 상황들 또 어떤 문화예술적인 어떤 시각 그다음에 또 뭐 다양한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주고받을 계획입니다. 박사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이고 좋습니다. 네. 박사님 또 이 어떤 면에서는 사실 저희보다 훨씬 더 이렇게 신선하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또 그 젊은 감각이 많으세요. 그 이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박사님이 좀 이렇게 코멘트를 한번 해주신다면 이 유튜브 채널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자연스럽게 가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방송국 같은 데도 가보면 미리 이제 그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작가들이 다 써주잖아요. 그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 본래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할 때도 있고 네. 생방송이 제일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자유롭게 하고 생방송이고 네. 그 다음에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세월이 앞으로 가듯이 네. 이런 문화예술의 장르도 우리가 지금은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개발되는 장르가 있을 거예요. 네. 그 좀 우스운 얘기지만은 제가 오래전에 MBC에서 그 백남준 선생하고 네. 그 토크쇼를 뭐 몇 달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미디어 쪽으로. 네. 그때 백남준 선생님 누군 줄 몰랐어. 그렇죠. 무식해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네. 발음도 좀 어두하고 네. 또 이제 복장도 어린애들 하듯이 걸빵이 해가지고 그 뭐하는 사람인데 나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토크쇼를 하는가.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디오 아트라. 네. 비디오. 또 비디오 아트는 또 뭔가 네. 밖에서는 아주 유명한데 예술가들은 알았겠지. 네. 근데 내가 무식해서 몰랐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예술적인 장르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네. 생겨요. 네. 자꾸.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개발한다면 좀 이상하지만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런 쪽으로도 좀 진취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세 가지 정도 주문을 내가 한번 해봅니다. 네. 네. 그 우리 소개 좀 시간이 좀 빠졌는데요. 사실 이 채널을 기획하고 편집하고 총 감독은 사실 신재영 우리 PD님이십니다. 신재영 PD는 20대예요. 그래요. 20대고 지금 패션 관련 이제 대학원생이기도 하고 이 PD님은 뭐 음악, 그다음에 미술, 디자인, 영상 뭐 모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어떤 이 좀 전문성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세대 간을 아우르는 이런 시각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박사님의 어떤 조언 이런 게 앞에 우리 신재영 PD님 계시지만 아마 좋은 팁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재영 PD를 통해서 새로운 감각으로 이렇게 좀 재탄생할 수 있도록 기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무화문화예술 마당이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서 좀 간략하게 이렇게 소두를 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조금 더 본격적인 활동이랄까 또 뭐 박사님 그동안 사실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활동이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이 좀 단절이 됐었잖아요.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2년 전서부터는 활동을 그래도 계속 이어왔어요. 그게 이제 아까 장문식 교수님이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천리포 수목원에서 어떤 전시도 있었고 또 우리가 그 구로동에서 NJ 갤러리라고 하는 데서 어떤 기획전을 했는가 하면요. 네팔의 현지에서 참여했던 작가들의 회고전을 한번 했어요. 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전시였습니다. 거기에 뭐 우리 김진희 작가, 그 다음에 최복현 작가, 정리관 작가, 이정미 작가, 뭐 많은 작가들이 있어요. 또 그런 우리 작가분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씩 소환해서 사실 그때는 뭐
그냥 너무 활동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묻혀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시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그분들도 초대해서 얘기 들어보는 것도 좋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첫 방송 이렇게 박사님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